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공격진이 양 팀이 좀 차이가 났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 수비수가 리버풀이 잘해서 앞쪽으로 좀 공을 많이 배달을 해줬는데도 살라, 디아스, 조타, 누네즈 뭐 이런 선수들이 거의 무언가의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리고 돈나룸마가 사실 이번에 승부차기 하기 전에도 그냥 경기 내에서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였어. 왜냐면 리버풀이 박스 안으로 공중볼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시켰거든요. 코너킥부터 해가지고. 근데 돈나룸마가 그걸 다 펀칭해내고 잡아내고 하다 보니까 리버풀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머리에 맞춘 것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오늘 파리의 왼쪽 수비 선발 라인업 파추하고 누누 멘데스 이 두 명이 사실 벽이었어요. 근데 리버풀에서 가장 강한 공격 라인이 어딜까요? 오른쪽이죠. 모하메드 살라 쪽을 누누 멘데스 파추가 그냥 벽처럼 막았어. 그러면 사실 리버풀 선수들이 이제 살라의 1대1에만 의존할 수 없는 거야. 살라가 공 잡았을 때 주변에 좀 돌아주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놀드가 아니고 콴사다 보니까 이 돌아뛰는 움직임이 많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콴사는 센터백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살라가 공 잡았을 때 내 뒤로 오버래핑 뛰는 선수한테 줄 수 있는 선택지와 이지선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자꾸 안으로 파고들면서 올리는 상황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좀 편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라가 안 될 때도 있잖아. 살라가 매 경기 다 잘할 수 없잖아. 그러면 나머지 공격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조타라든지 루이스 디아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자기가 피니싱도 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슈팅을 아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살라가 아웃프론트로 루이스 디아스한테 내준 거 있어. 그거 루이스 디아스 왼발 슈팅각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루이스 디아스가 또 접고 오른발에 갖다 놓고 하다가 결국에는 슈팅까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리버풀 공격수들이 오늘 과감성도 좀 부족했던 느낌이 있고요.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했다.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오늘 조타의 선발 출전은 냉정하게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타가 공을 투입해 놓고 나서 아예 버티기, 비비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타가 사실 공을 못 지킬 수는 있어. 그러면 이제 센터백들이라도 조금 힘들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좀 흔들면서 체력이라도 써주고 해야 되는데 조타가 그런 거 없이 너무 깔끔하게 밀려버리다 보니까 센터백들을 힘들게 하지 못했다. 센터백들의 체력을 빼주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조타가 공을 투입하고 너무 공을 쉽게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의 플레이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느낌? 리버풀도 미드필더가 공을 천년만년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공을 가졌을 때 센터 포워드한테 좀 주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가 붙어줄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공격수가 한 턴 정도는 버텨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타가 센터백들이랑 붙었을 때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도 하고 조타 개인적인 판단의 컨디션도 아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이 리턴이 안 나와. 거기로 가면은 조타 쪽으로 공이 가면은 소유권을 넘겨주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가 안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놀드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공수까지 다 따졌을 때는 저는 아놀드가 굉장히 키 같은 자원이라고 봤거든요. 사실 파리도 리버풀한테 강하게 압박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아놀드 같은 선수가 오른쪽으로 몸 열어놓고 한 번에 돌려주는 킥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오늘 아놀드가 수비 커팅하는 감각도 괜찮았어. 그래서 아놀드가 있으면 살라도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놀드가 중간에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콴사를 투입했고, 그러니까 콴사한테 많은 걸 기대할 수가 없어. 사실 콴사는 센터백 출신이기도 하고 또 공격적인 거는 사실 잘해주면 좋지만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놀드와 콴사가 있을 때 리버풀의 공격력도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비티냐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파리의 약간 중원 사령관이었어. 그냥 게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비티냐가 그냥 마에스트로 같다는 느낌 들었고요. 비티냐가 진짜 장점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찰까 하면서 발바닥으로 다시 굴리고 왼쪽으로 찰까 하면서 다시 굴리고 하면서 리버풀 선수들을 계속 뛰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킥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무리하지 않고 패스 정확도는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티냐가 많은 것들을 해줬고요. 또 리버풀이 초반에는
압박 강도 강하게 가져갔어요. 오늘은 1차전과 컨셉이 달랐기 때문에 압박 강하게 가져가는데 비티냐가 센터백 바로 앞에서 삼각형 만들어주면서 계속 리턴 해주면서 비티냐가 풀어준 것도 리버풀의 체력 소모를 하는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체력 소모를 하는 자원들은 뭐죠? 앞쪽에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쪽에 있는 자원들이 전방 압박은 하지만 공을 뺏지는 못하고 거기서 체력 소모가 되고 그러면 공격에 쓸 체력이 그 상황에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알게 모르게 이제 비티냐가 리버풀 공격수들의 체력을 갉아먹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파리가 이 중원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비티냐, 이번에 주앙 네베스도 잘 내려왔고 여기에 이강인 어리죠. 또 두에도 미드필더로 쓸 때 어리죠. 자이르 에메리도 어리죠. 그러니까 누굴 교체하더라도 에너지 싸움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 내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버풀한테 좀 느낀 점은 생각보다 교체 아래가 없어. 그러니까 리버풀이 베스트 11이 워낙 잘하고 아르네 슬롯이 주전으로 운영을 잘해서 되게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주전들이 항상 잘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디션이 죽었을 때 누군가가 바꿔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공격 자원에서 뎁스가 많이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키에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수를 3명으로 보면은 더블 스쿼드라고 했을 때 6명이잖아요. 근데 키에사가 거의 0.3인분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키에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한 명 줄이고 시작하는 게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죠. 그리고 리버풀이 또 하필이면은 오른쪽 백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한 것도 좀 아쉽게 됐네요. 오늘 경기는 사실 학포가 사무치게 그리웠던 경기야. 이제 100%의 학포가 사무치게 그리웠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살라가 진짜 강력했을 때는 학포라는 선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살라가 자기가 직접 돌파가 안 됐을 때는 학포가 멀리서부터 길게 돌아주는 그걸 이용해서 살라가 루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채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루이스 디아스는 그런 움직임이 많지 않죠. 직접 박스 타격을 하는 느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학살 라인이 되게 좋았었는데 1, 2차전 학포를 제대로 사용 못한 것도 리버풀 입장에서는 엄청 아쉬운 부분이 되겠네요. 승부차기는 돈나룸마가 뭐 캐리했죠. 정말 일단 누네스 막은 거, 존스 막은 거 다 좋았는데 저는 존스 막은 게 좀 개인적으로는 놀라웠어요. 이제 승부차기 할 때 골키퍼가 가장 막기 좋은 위치가 한 허리 정도 위치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제 땅볼로 갔을 때는 몸이 점프를 하기 때문에 이 바닥으로 또 손을 뻗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난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 땅볼로 가는 걸 손으로 막는 게 되게 어렵대 PK일 때. 근데 존스 거를 그렇게 돈나룸마가 막아버리면서 진짜 엄청났다. 그리고 나머지 파리 선수들도 침착하게 득점 잘했고요. 하무스가 이제 엘리케 감독이 승부차기용으로 집어 넣었는데 또 정확히 임무 수행을 했고요.